뭐 예를 들어서 리플이야. 리플이 뭐 얼마가 가면은 내가 생각했을 땐 좀 괜찮은 것 같은 가격인데 뭐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리플은 600원만 돼도 좋은 거야. 800원만 돼도 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디플레이션이나 이렇게 좀 지속이 된다 그러면 내 예상치를 조금 낮춰도 되지 않을까.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월마트의 디플레이션 경고, 뉴욕 증시는 혼조세. 월마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이거 월마트 CEO? 재무 최고 책임자로 알고 있어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월마트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전년 동기 대비 한 5.2% 정도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월마트 그 재무 최고 책임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10월 하순부터 식료품 및 생필품 영역에서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라는 언급을 해요. 그 언급을 하자마자 7% 가까이가 빠졌죠. 월마트 재무 최고 책임자가 식료품이나 생필품 영역에서 소비가 줄이기 시작을 했대, 국민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먹는 쌀, 그리고 내가 맨날 타는 차, 자동차,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봤을 때 뭐부터 줄일까? 지갑 사정이 좀 팍팍해. 근데 내가 뭐 차를 좀 사려고 했었어, 원래 예정을. 뭐부터 줄일까? 우리 스타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 딱 알려주셨죠. 당연히 생필품들, 밥 먹는 거, 요거 말고 차 줄이고 통신비 줄이고 내 씀씀이 소비 줄여야겠죠. 줄이고 제일 마지막에 줄이는 게 정말 필요한 생필품, 식료품 왔다는 겁니다. 왔다는 거예요. 뭐가 온지는 아시죠? 지금 우리 스타님이 우리 미국 특파원 코스트코보다 월마트에 서민들이 더 많이 와요. 말씀하시죠? 그 서민들이 많이 다니는 월마트에 소비가 줄었다는 겁니다. 식료품 및 생필품 영역에서 10월 하순부터.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인들의 소비 줄어들겠구나. 근데 우리 요거 이미 알고 있었죠. 요거는 아마 멤버십에서만 나갔을 겁니다. 9월 달에 코인 이슈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두세 달 전에 연준의 통화 정책은 빠르면 이번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장에 나올 겁니다. 생각나시는 분 1번. 생각나시면 1번. 나는 배웠다 1번. 정규방송 보신 분들도 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지금 시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우리는 이제 그 남들보다 2-3개월, 최소 늦어도 2-3개월, 빠르면은 뭐 6개월, 7개월 미리 이렇게 시장을 대응하니까 얼마나 재밌어. 재밌지, 투자가. 자, 보세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작년 2021년도 3월부터 25bp 올리고 50bp 올리고 75bp 연속 4번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야. 하느니 금리를 올려. 당장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그 금리를 올린 게 당장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닌 진짜 75bp, 25bp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린 연준의 긴축이라던가 금리 인상 이런 영향들이 얼마 만에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가지냐면 대충 1년에서 1년 6개월. 6개월에서 1년 이후 6개월까지는 조금 짧고 한 1년 정도. 1년에서 맥스 한 1년 6개월 정도까지. 자, 그럼 볼게요. 작년에 연준이 75bp를 4연속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급격하게 올린 시점이 마지막 시점이 언제냐면은 7월에서 9월입니다. 7월에서 9월. 9월이에요. 그럼 얼추 1년 정도 잡으면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장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막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라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메모해놓고 써먹으면 진짜 좋아요. 시장 읽는데 너무너무 도움될 겁니다. 연준이 오늘 금리를 올렸어. 75bp씩 4개월 연속으로 올렸어. 요거 1년에서 1년 반 뒤에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 금리는 올라가겠지만 어떤 부분이 끼치냐면 기업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야. 기업이야. 근데 회사채를 발행했네. 근데 회사채 만기가 올해 딱
걸쳐 있어, 연말에. 다시 차은을 통해서 자금을 받아야 돼. 자금 조달을 해야 돼. 그러면 바뀐 금리로 해야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 기업들의 대출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거. 실제로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이 없어지고 긴축을 통해서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시장 유동성이 없어지는 이런 진짜 실제로 영향 끼치는 거.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금 그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11월이죠. 빠르면 연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말 빠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 뷰를 봤을 때 미국의 소비 꺾이겠구나. 그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뭐 파생상품도 그렇고 꺾이는구나. 소비는 꺾였구나.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지금 볼게요. 최근의 발표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10월달 미국 CPI, 근원물가, PPI 너무나도 좋았죠. 전체적으로 다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유가까지도 떨어졌어. 배럴당 76달러. 뭐 거기에는 뭐 중국 경기 부진도 있을 거고 수요 감소도 있을 거고 베네수엘라 증산도 있을 거고 미국의 뭐 이런 원유 보유량 높게 발표한 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쁜 뉴스를 뭘로 받아들인다 지금? 무조건 다 호재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금리 안 올리겠네. 연준 금리 인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당연히 시장은 상승하죠. 우상향합니다. 그러나 각종 경제 지표들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다? 하나같이 소비가 꺾이는 걸 얘기하고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10월달 비농업 고용 지표가 1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20만 명 계속해서 증가하고 막 30만 명 이렇게 나오다가 15만 명. 고용시장이 실제로 지금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연속 실업 청구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PPI가 하락했다는 건 기업들이, 소비가 줄었구나. 물가는 떨어지겠지만,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되는 이런 지표들. 월마트 재무 최고 책임자, 성격이 급해서. 얘기하죠. 10월 하순부터. 식료품 및 생필품 영역에서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대. 파시는 분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돈이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물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인들도 이제부터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팍팍하다. 예전처럼 막 소비가 견고하고 진짜 소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마지막 라스트 찬스. 이번에 연말 박싱데이,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연말 소비 시즌 그거 하나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이제 앞으로 무조건 소비 준다. 소비 준다. 근데 그마저도 아마 소비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이 뭐를 우려하냐면은 디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한 가지 더 디스플레이션. 요거 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하우스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이제 세 가지 방향성으로 가는데 첫째,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말 그대로 물가가 하락해. 너무 좋죠. 지금 물가 하락하고 있죠. 근데 소비는 감소해. 소비 감소하니까 당연히 기업들 매출도 감소하겠죠. 근데 경제 성장률도 같이 감소를 합니다. 이게 장기간 지속되죠. 이거 대표적인 나라 누구 있죠? 디플레이션 대표적인 나라?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있죠. 디플레이션을 30년 동안 장기간 일본이 그랬지 요거 보시면 됩니다. 10년 동안 최저임금이 변하진 않아. 맥도날드 빅맥세트 버거 가격이 그대로야. 그리고 코인 이슈가 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게 뭐냐면 보통 디플레이션의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전조현상이 이제 그 많은 전조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제유가가 떨어져요. 유가가 급락한다는 겁니다. 왜? 소비가 감소하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경제성장률도 감소되고 물가도 쭉 하락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제유가 76달러까지 급락했죠. 급락? 급락이라 표현 써도 되겠다. 4% 이상 했으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자동차 가격, 중고차.
보통 중고차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데 이번에 CPI가 좀 좋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어요. 당연히 새 차 가격도 떨어졌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으면 주택 가격. 근데 주택 가격은 살짝 지금 원래는 쭉 떨어져야 되는데 살짝, 왜냐면 지금 모기지 금리가 높다 보니까 수요랑 공급이랑 지금 맞지가 않아. 수급이 불안정해.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이제 맞지 않는데, 중고차 가격 떨어졌지, 유가 떨어졌지,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골디락스. 진짜 골디락스는 없습니다. 경기 침체도 아예 없고, 물가도 잡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시장 바라는 거지. 자, 그래도 골디락스에 가까운 디스플레이션.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합성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가가 하락해. 소비가 감소하네. 기업 매출이 감소해.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네. 디플레이션이랑 똑같아. 대신 디스플레이션 짧게 딱 지속되고 성장 가는 겁니다. 이게 골디락스죠. 얕은 경기 침체.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 확전이 돼. 지금 뭐 가자 지구에 막 북부 지역이랑 막 남부 지역이랑 막 다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또 중국이랑 대만이 막 뭐 전쟁이 터져. 러우 전쟁이 막 확전돼. 중동 국가가 이런 그 하마스랑 지금 이스라엘에서 또 종파 싸움으로 막 커져. 국제유가 올라가겠죠. 물가 올라갑니다. 이 상황에서. 근데 이 상황에서 물가 올라간다?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겠죠. 경제 성장률 당연히 감소합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세 개의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세 개의 장면이 아니라 셋 중에 한 장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 내년 후반, 내후년까지. 그럼 우리가 이 세 개의 선택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미리 대응을 하는 겁니다.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뭐가 됐던. 이해되셨나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모습으로 봤을 땐,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땐 디스플레이션인데,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디플레이션으로 조금 가겠지만 장기간 지속이 이게 조금 없어지겠죠. 시간은 좀 짤 때 디플레이션으로 좀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월마트 CEO가 10월 하순부터 생필품들 요게 소비가 줄었다는 거는 이제 미국인들도 지갑을 이제 닫기 시작을 했다. 지갑 사정이 좋지 않는구나.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좀 예상치를 낮춰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 뭐 PER도 그렇고 이런 우리가 분석할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투자하고 싶은 주식이 가격이 비싼지 안 비싼지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코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리플이 뭐 얼마가 가면은 내가 생각했을 땐 좀 괜찮은 것 같은 가격인데 뭐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리플은 600원만 돼도 좋은 거야. 800원만 돼도 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디플레이션이나 이렇게 좀 지속이 된다 그러면 내 예상치를 조금 낮춰도 되지 않을까.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이해되셨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